시니어 만세입니다. 오늘도 손해 안복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께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로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넘기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을 스스로 묶어두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 정말 자주 들립니다. 집 있으면 혜택 다 끊기는 거 아니야? 주택연금 하면 집 뺏긴다던데? 죽으면 끝이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퍼지면서 집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한 채는 있지만 생활비가 빠듯하신 분, 연금은 받는데 매달 돈이 모자라다고 느끼시는 분, 자식에게 손 벌리기는 싫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 주제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빼앗기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손해로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막연한 공포 때문에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순간 현금은 계속 부족하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드는 상태가 굳어집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르고 지나가면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해는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 알고 판단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실제로 손해로 이어지는 지점, 그리고 끝까지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구조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간에 끊으면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 주택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는 제도를 잘못 이용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있으니까 당장은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집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 이 판단 자체가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선택이 가장 불리한 상태를 길게 유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연금은 받고 있지만 생활비를 채우기에는 모자라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통장 잔고부터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적금을 깨거나 보험을 해지하거나 심지어 대출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이라는 자산은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상태가 고착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집을 뺏긴다. 죽으면 끝이다. 자식에게 남길 게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를 처음부터 배제해버립니다. 그 결과 집은 지켰지만 생활은 계속 빠듯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연령 조건은 더 불리해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공식제도 기준에서도 주택연금은 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생활이 무너지기 전에 검토해야 하는 제도로 안내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손해 구조는 이렇습니다. 집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활의 여유를 포기한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 상태가 몇 년 쌓이면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버티기가 됩니다. 이 장에서 꼭 남아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손해는 잘못 가입해서가 아니라 검토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 바로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꼭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숫자 한방 정리. 앞에서 말씀드린 함정은 검토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벽에 막히게 됩니다. 바로 기준 숫자를 모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주택연금은 감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 한 채면 되는 것 아니냐,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은 결과를 완전히 엇나가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기준은 연령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제도입니다. 한 사람만 조건이 맞아도 되는 구조가 아니라 부부 중 더 젊은 사람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나이가 되는데 왜 금액이 적지? 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주택연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준을 착각하면 우리 집은 이 정도는 될 텐데라는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숫자가 연령에 따른 월 수령액 차이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이면 체감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종신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 받을 것인지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과 전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막연히 평생 받는다는 말만 보고 결정하면 본인 상황과 맞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숫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갈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괜히 손해보는 선택을 했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었던 선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주택연금은 막연한 제도가 아니라 숫자 몇 개로 결과가 갈리는 구조라는 점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모르면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결정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준 숫자들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강하게 퍼져 있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넘기면 앞에서 정리한 기준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주택연금을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나랑은 안 맞는 제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의 출발점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오해들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아예 보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서는 이 오해들을 먼저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와 구조를 설명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주택연금 하면 집을 뺏긴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집을 넘기는 계약처럼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건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이 오해가 위험한 이유는 집을 지키겠다는 판단이 현금 흐름을 스스로 막는 선택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집은 그대로 있지만 생활은 계속 빠듯해집니다. 두 번째로 많이 퍼진 오해는 죽으면 집이 바로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공포를 가장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제도 전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이 오해 하나로 수십 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아예 검토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못 남긴다는 인식입니다. 이 생각은 부모 입장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판단 역시 상속을 결과로만 보고 과정은 보지 않으면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오해는 집값이 오르면 손해 다라는 생각입니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을 이유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가 아니라 그 사이에 현금 흐름이 계속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오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혹시 손해볼까봐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안 때문에 지금의 생활에서 확실한 불리함을 그대로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자료에서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제도 활용을 가장 크게 막는 요인으로 반복해서 지적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상담에서도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오해들입니다. 이 장에서 꼭 남아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주택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손해볼까봐 아예 보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사례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오해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손해로 이어졌는지 가장 흔한 사례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형 사례 1.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특별한 실수가 아니라 너무 흔해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70대 초반의 부부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일정 금액은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면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괜찮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다릅니다. 관리비, 병원비, 보험료, 각종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고 나면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통장 잔액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여러 번 주택연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유로 멈췄습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 지금은 아직 버틸 수 있다. 자식들이 싫어할 것 같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지출을 더 줄이고 보험을 일부 해지하고 적금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외출이나 병원 방문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나이는 더 올라갔고 선택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그때서야 다시 주택연금을 알아보았지만 처음 검토했을 때와는 조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주택연금을 안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집이라는 자산은 그대로 있었지만 생활은 계속 긴축 상태였습니다. 이 부부는 뒤늦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정확히 알아봤으면 지금처럼 힘들게 버티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 사례는 일부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아직은 아니지라고 미루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의도는 신중함이었지만 결과는 생활의 여유를 계속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장에서 남아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주택연금에서의 실수는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상태를 오래 유지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실수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5번째, 실수형 사례 2. 이번 사례는 앞선 이야기와 방향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버티는 선택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계속 미루는 선택이 손해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60대 후반에 단독 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가능하지만 여유라고 부를 만한 현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주택연금을 한 번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필요하면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나중이 계속 뒤로 밀렸다는 점입니다. 이분이 주택연금을 미룬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 조금 더 기다리면 조건이 좋아질지도 몰라. 아직은 급하지 않다. 이 생각은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집값이라는 변수를 고려했고 급하지 않다는 판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참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택연금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을 때 이분이 처음 검토하던 시점과는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줄었고 예상했던 구조와는 다른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때 느낀 감정은 왜 그때는 몰랐을까가 아니라 왜 그때는 안 했을까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간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주택연금에서 미루는 선택이 위험한 이유는 나중에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아까운 시간이었다. 이 사례는 주택연금을 부정해서 생긴 손해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결정을 뒤로 미뤘다는 이유 하나로 생활의 여유를 더 늦게 가져오게 된 경우입니다. 이 장에서 남아야 할 생각은 분명합니다. 주택연금에서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판단이 가장 조용하게 손해를 키웁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럼 나는 뭘 확인해야 하느냐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선 사례를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6번째, 체크리스트. 이 장에서는 이해나 해석보다 점검이 우선입니다. 주택연금은 복잡해서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집의 공식 기준 가격입니다. 체감 가격이나 주변 시세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우리 집은 해당 안 될 것 같다는 판단부터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확인 하나로 제도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기준 연령입니다. 본인 나이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연금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부부 전체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했던 구조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월 생활비 부족분입니다.
막연히 빠듯하다가 아니라 연금과 지출을 놓고 얼마가 모자라는지를 직접 적어보는 단계입니다. 이 숫자를 적어보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종신형과 기간형 중 어떤 쪽이 맞는지입니다. 평생 안정이 중요한지, 일정 기간 동안 여유가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불안 때문에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시 자금 필요 여부입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주거 보수처럼 앞으로 한 번에 돈이 필요한 계획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빼고 판단하면 나중에 다시 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제도와의 연결 여부입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다른 연금 수령 구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한 제도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생활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지금 당장 가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를 끝내라는 데 있습니다. 2단계까지 오면 막연한 불안은 줄어들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장에서 꼭 남아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주택연금은 아는 사람보다 확인한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까지 함께 봐야 하는지 묵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필요합니다. 7번째, 실행 단계와 같이 봐야 할 제도 묶음이 있습니다. 앞선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알겠다 해서 끝낼 단계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혼자서 머릿속으로만 판단할수록 오히려 결정을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순서와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제도를 묶어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는 공식 예상액 확인입니다. 주택연금은 추측으로 판단하면 거의 틀립니다. 공식 경로를 통해 내 집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는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는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구조에 맞게 방식 분리하기입니다. 매달 안정이 필요한지, 특정 시점에 자금이 필요한지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제도와 동시에 놓고 보기입니다. 주택연금은 단독으로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존 연금 수령 구조와 같은 화면에 놓고 비교해야 생활 전체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이 제도만 했더니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는 대체 선택지와 나란히 비교하기입니다. 전세 전환, 대출, 보험 해지, 자녀 지원 등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와 주택연금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주택연금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병행 구조, 건강보험료 변화 가능성, 기존 연금 수령 방식, 주거 관련 제도, 노후 의료비와 연결되는 제도들입니다. 이 묶음을 보지 않으면 주택연금은 항상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됩니다. 이 장에서 남아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식 기준 위에서 구조를 먼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고
앞으로 같은 정보를 볼 때 써먹을 기준을 고정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판단 고정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무리는 감정을 다독이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주택연금을 다시 보게 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고정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오늘 기준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주택연금은 정말 마지막에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이 이미 힘들어진 뒤에 검토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다른 제도를 볼 때도 언제부터 검토해야 유리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조건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기준, 생활 구조, 현금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집 한 채라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는 숫자입니다. 느낌이나 주변 이야기로 판단하지 말고 공식 기준으로 확인된 숫자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예상과 실제가 다른 이유는 대부분 이 숫자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이유를 짚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자동으로 상황을 바꿔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검토하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한 상태가 그대로 굳어집니다. 손해는 큰 실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괜찮다는 판단이 반복되는 사이에 쌓입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집의 공식 기준 가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주택연금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식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추측을 끝내고 내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비슷한 정보를 보게 될 때 써먹을 기준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이 제도는 내 자산을 지키는 제도인가 아니면 내 생활을 지탱하는 제도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 설명이 길어도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잃는 제도가 아니라 집을 그대로 두고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시점, 조건, 숫자 이 3가지만 고정해 두시면 앞으로 같은 고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만세였습니다. 다음에도 헷갈리지 않게 기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